인생의 방향성과 철학적 통찰 일상 속에서의 지혜 탐구. 인간은 영원한 질문을 던지며 산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시대를 초월해 모든 시대의 철학자, 예술가, 평범한 사람들의 머릿속을 스친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하나가 아니며 오히려 질문 자체가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 기여한다. 이 글은 새로운 명저와 명저 두 자료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건설적인 통찰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탐구한다. 이 통찰은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철학적 사고와 생활 지혜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 1. 자아인식의 경로 새로운 인생의 실천적 철학. 새로운 명저는 삶의 변화를 위한 실천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 텍스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전제 아래 자기 개선을 삶의 핵심 가치로 설정한다. 이는 단순한 성장보다는 불완전함을 수용하고 이를 창의적 도전으로 전환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텍스트는 실패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단계라고 진술하며 실패의 유의미한 해석을 강조한다. 이는 니체의 우리는 자신이 되기 위해 실패를 필요로 한다는 철학과 유사한 맥락을 공유한다. 철학의 이해 텍스트는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추상적 질문을 다룬다. 이 문서는 존재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고 주장하며 사물과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맥락에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한다. 이 통찰은 일상에서 관계 중심의 사고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동료와의 갈등을 개인적 성향의 반영으로 보는 대신 상호 의존적 관계망에서의 조율 실패로 인식할 때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두 텍스트는 서로 다른 축에서 통찰을 제공한다. 하나는 내면의 성장, 다른 하나는 외부와의 결합을 강조한다. 이 대비를 통해 우리는 자기 인식의 두 축 내면의 수용과 외부의 연결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단절 없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 2. 변화에 대한 전략 위기와 기회의 이중성. 새로운 명저는 변화의 핵심 전략으로 불편함을 수용하라고 권한다. 이 텍스트는 인간이 편안함에 중독되기 쉬우며 진정한 성장은 불편함에서 비롯된다고 진술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승진 기회를 받았을 때 이를 단순히 이익으로 보는 대신 삶의 패턴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인식할 때 변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줄어든다. 이는 스토아 철학의 어쩔 수 없는 것에 순응하라는 교훈과 합쳐질 수 있다. 반면 철학의 이해 텍스트는 변화의 불가피성을 철학적 관점에서 다룬다. 이 문서는 변화는 정체성의 형성 과정으로 설명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인 과정이자 연속적 재창조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이사라는 사건은 단순히 주소지의 변화를 넘어서 삶의 공간과 관계의 재구성이라는 철학적 틀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두 텍스트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변화의 이중성을 이해할 수 있다. 위기는 단순한 위험보다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철학적 사고와 실천적 전략의 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단기적 손실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수입원을 개척할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창의적 활동이 증가한다. 3. 관계에서의 균형 상호의존과 독립의 경계. 인간관계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영역이다. 새로운 명저는 관계의 핵심으로 경계 설정을 강조한다. 이 텍스트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진술하며 과도한 헌신이 오히려 파괴적일 수 있음을 경계한다. 예를 들어 친구의 부담스러운 요청을 거절하는 선택은 단기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관계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철학의 이해 텍스트는 이와 대조적으로 관계의 본질을 존재의 조건으로 본다. 이 문서는 고립된 존재는 철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며 인간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고 진술한다. 이를 현실에 적용하면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 구조와 관계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두 관점을 종합하면 인간관계의 핵심은 경계와 연결의 균형이다. 상대방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내면적 공간을 존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철학적 통찰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전략이다. 4. 목적의 탐구 의미와 목적의 차이. 새로운 명전은 삶의 목적을 과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텍스트는 목표보다는 현재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라고 조언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과정 자체의 가치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여행을 단순히 휴식을 취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의 인식 확장의 기회로 바라볼 때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다. 철학에 의해 텍스트는 이와 달리 목적의 추구를 존재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이 문서는 의미는 목적의 실현 속에서 드러난다고 진술하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실현을 향한 움직임을 지닌 존재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성장은 단순한 승진 의욕이 아니라 자기 가능성의 최대화라는 목적을 담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두 철학은 서로 상반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보완적이다.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고방식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목적의 존재는 과정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의미와 목적의 동반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업을 목표로 하되 일상의 작은 성취에도 기쁨을 느끼는 태도는 실패와 성공 모두에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한다. 5. 불확실성의 관리 철학적 유연성. 현대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며 불확실성이 일상화되었다. 새로운 명전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유연한 사고를 제시한다. 이 텍스트는 변화를 예측하기보다는 변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라고 강조하며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의 급변을 맞이할 때 단기적 계획에 얽매이기보다는 장기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철학에 의해 텍스트는 이와 달리 불확실성 자체를 존재의 기본 조건으로 간주한다. 이 문서는 불확실성은 인간의 사유와 실천을 가능케 하는 토대라고 진술하며 불확정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은 창의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해 나간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직업 전환이라는 결정은 단순한 위험 회피의 문제가 아니라 불확정성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 두 관점을 결합하면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법은 예측과 창의의 균형이다.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예측 불가능함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선택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일정을 단단히 잡는 대신 예상치 못한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한 여유를 두는 것이 더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6. 삶과 죽음의 통찰 유한성에 대한 인식.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 중 하나인 죽음은 두 텍스트 모두에서 다루어진다. 새로운 명전은 죽음을 단순한 종말로 보지 않고 생의 유한성에 기반한 삶의 가치, 재정의의 계기로 삼는다. 이 텍스트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이라고 진술하며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삶의 긴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자각하는 것은 죽음을 마주할 준비가 된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 철학에 의해 텍스트는 죽음을 존재의 한계로 인식하며 이 한계가 오히려 인간을 진정한 삶의 실천으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이 문서는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은 순간을 소중히 다룬다고 진술하며 예를 들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방치하지 않고 매일의 공백에 의미를 부여하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두 철학은 유한성에 대한 인식의 실천적 활용을 강조한다. 죽음을 마주하는 자각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우선순위 설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일과 개인의 시간을 분배할 때 죽음을 인식한다면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7. 일상의 철학적 전환 실천 가능한 지혜. 철학은 이론의 도구가 아니라
실천의 지침이어야 한다. 두 텍스트는 이 점에서 공통점을 공유한다. 새로운 명저는 철학은 일상에서의 선택을 바꾸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예를 들어 허영심에 얽매이지 않고 타인의 평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철학적 실천임을 설명한다. 철학의 이해 텍스트는 이와 연결되며 철학은 삶의 방식이지 이론이 아니다라고 진술한다. 이 문서는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대신 전체적 시스템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일상의 소비 습관을 철학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권장한다. 이 두 통찰을 종합하면 철학의 실천은 미시적 선택에서의 반성적 태도이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의 수돗물 사용을 절제하는 행위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타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철학적 실천이 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 통합적 삶의 철학. 새로운 명저와 철학의 이해 텍스트는 서로 다른 축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과 실천 방식을 탐구한다. 하나는 실천적 개선을, 다른 하나는 추상적 이해를 강조하지만 이 두 철학은 궁극적으로 삶의 통합을 추구한다. 불완전함을 수용하되 그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며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한성을 인식하며 일상의 선택에 철학적 반성을 가하는 삶은 현대인에게 필요한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 된다. 이 통찰은 이론적인 틀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지혜로 독자가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